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1%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약간의 플러스로 마감이 된 이런 걸 갖다가 강보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도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매도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몰려가지고 있고,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매수,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거의 다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을 보면은 화학, 의약품, 기계, 유통업, 운송장비, 철강, 금속 이런 업종들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아신 바와 같이 시장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은 앞으로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갈 것을 기대하고, 또 사람들의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물론 물가 인상 압력, 또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겠지만은, 역시 기업들 실적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버니까 또 그 기업들 주가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서 관련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력들의 돈 흐름에 따라서 쭉쭉쭉쭉 그냥 따라가면서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전 시황을 통해서 정리해드린 대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서 경제를 운영하든 아니면 민간이 주도권을 쥐어서 운영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 돈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 금리가 오르는 그 배경은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당연히 이 현금을 갖다가 그 가지고 뭐 살만한 게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현금이 딸리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또 게다가 이게 또 다시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대출 부담이, 금리가 올라서 이 대출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여러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자가 건물, 내 건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드뭅니다.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을 렌트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집주인들이 아니면 이 가게 주인들이 대출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어디로 가느냐, 주식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없는 사람들 쪽으로 자꾸 부담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걸 보유하지 않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일어난 이 경제 현상 하나 정리하면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2021년 7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려면 2022년 7월 아닙니까?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기준금리가 한 번 올랐고, 두 번 올랐고, 세 번 올랐고, 네 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4번이나 올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조만간 연말이 되면은 한 2%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렇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은 이 물가 상승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가가 최근 3월 달에 전년 동을 대비해 가지고 4.1%나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저 물가를 2% 정도 기준으로 딱 잡아서 여기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지를 이렇게 2% 선에서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가 이렇게 4%대 이렇게 저렇게 오른다는 것은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을 좀 회수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게 꼭 물가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지금 0.5%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0.5%한 번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올해 내로 0.5%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 미국도 연말이면 뭐 2%, 경우에 따라서는 3% 이렇게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적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가 좀 높아야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에서 팔고 미국으로 그냥 가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더 우리나라보다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채권 시장에서도 이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채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이 회사채 발행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자금 조달에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0.25% 올라서 한 1.5% 오늘 올렸는데,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된다면은 우리 역시 빠르게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예상하기로는 한 연말까지 한 2%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보다 더 우리가 좀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튼 저렇게 기준금리를 갖다가 빨리 지금 우리 한국 다시 한번 보면은 올린다는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그런 겁니다. 올린다는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 또 그리고 대출하신 분들은 이 대출금리, 이제 대출금리가 지금 좀 안전해도 담보대출 이런 것도 이제 연말 정도 되면 한 4%에서 5% 사이까지 막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금융까지 가면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그걸 그대로 다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전가시킬 겁니다. 또 그리고 꼭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이나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 아마 그분들 좀 타격이 많겠죠. 따라서 대출 금리가 자꾸 저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그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파산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가게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또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행도 굉장히 좀 괴로울 겁니다. 또 미국도 사실 또 괴로울 겁니다. 최근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이 말 그대로 돈이 많이 풀려서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러시아 쪽에서 지금 저렇게나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그 에너지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게 과연 지금 중앙은행 탓이냐? 또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또 오펙 같은 데서 좀 협동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이럴 때 또 기름을 좀 많이 팔아주면 좀 좋은데 생산량은 늘리지 않거든요. 걔들도 챙겨 먹을 때 확실하게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참 상당히 지금 경제를 운영하는데, 특히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튼 저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렇게 올랐을 때 대출이 많은 분들, 또 그리고 지금 뭐 임대를 해서 살거나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그 위험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으로 채권을 팔고 돈이 이동하게 되면 국가나 우리나라 기업들 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의 파산 그런 걸 갖다가 뭐 감소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런 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좀 복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그나마 원만하게 이렇게 돌아가 주기 때문에 금리를 저렇게 올려도 그만 이 경제 침체를 갖다가 야기할 만큼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 거지, 지금 중국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이 경기 부양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돈이 많이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는데, 이 금리까지 낮춰서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해 버리게 되면은 물가 압력은 더 커지게 되고, 그럼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이렇게 저렇게 봐도 참 답은 없는데,
뭐 참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가기도 그렇고 곤란하지만 여튼 우리나라는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이 여건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유동성 관리, 우리는 이미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거 예상을 했었고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쭉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또 너무 무리해서 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파산 위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식을 사고, 아니면 보유도 괜찮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죠. 사람들의 사회 경제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오늘도 전체적으로 나쁜 것 같아도, 또 시장이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들이 다음을 준비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걸 지금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시장 쭉 흐름 보면은 정말로 이 항공주,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통주, 또 그리고 여행주, 또 사람들이 뭐 화장품도 많이 하겠죠. 그 화장품 관련주, 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 또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 지금 실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초점을 맞춰서 형편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이렇게 24개 종목이 됩니다. 자, 종목이 많아서 이 플랜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전부 다 관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자화전자처럼 이게 무슨 일인가 몰라도 봅시다. 뭐 갑자기 오늘 날아올라 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곡점 지표를 참고를 좀 하면서 가야 되겠네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가 참 매수하기 좋았던 시점이고, 매수해서 한동안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시 참력 지표가 뜨면은 수익 내고 마감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때 사서 뭐 다소 힘들더라도 계속 기다리다 보면 수익 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플랜의 참모들이 괜찮게 보고 살펴보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쭉 접근해 봐야 되겠죠. 요것들 제가 정리해 보고 괜찮으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라 뽑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지금 이렉스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대한제본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고, 삼익, THK 이거는 봤죠? 장기적으로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시멘트 이건 조심해야 되겠네요. 좀 머지않아서 이거는 탐욕 지표가 뜰 것 같아요. 하림도 조심해야 되고요. 한화손해보험은 추세는 살아 있는데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이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위험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되었어요. 무려 1년도 안 됐는데 4번이나 올려붙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한 2%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지금 대출 많은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일단 그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입니다. 또 그리고 비단 금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지난 5년 동안 좀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게, 네 일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뜯어서 누구한테 나눠줄게. 지금 이번에 세금 올리는 거는 누구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느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세금을 걷고 니는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돈 걷어서 이쪽으로 준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니는 돈도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개천에 미꾸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럼 이렇게 이게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을 늘리게 되면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 결과적으로 이 집주인들, 여러분들 이거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저 가슴에 양심에 딱 손을 얹고 보세요. 내가 지금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상가 지금 대출이 5억인데 지금 5억이 너무 많나? 1억이다 합시다. 1억인데, 그럼 적어도 이 상가에서 500만 원은 나와줘야 유지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손해보면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내가 돈이 나오게, 그럼 나머지 200만 원 내 돈 메꿔 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선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500만 원의 이자가 들어간다면, 대출 이자가 들어간다면 600만 원 냅니다. 얼마라도, 담은 얼마라도 남으려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500만 원 맞춰서 그렇게 내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니편 내편 갈랄 필요가 없는 건데 오르는 거예요. 근데 세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1년에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500만 원 맞춰서 임대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대출 이자가 올라가지고 6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음 계약 갱신을 할 때는 700만 원을 넣게 돼 있습니다. 600만 원 안 맞춥니다. 왜냐면 그건 손해본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걸 예상하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내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 최종 피해자는 월급에 의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렌탈을 해서 사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은 뭐 누가 되든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어떻게든 그 피해자는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정말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없는 분들은 정말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주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아가는 원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돈들을 다른 데 써버리고 허투루 다 써버리고, 나중에 내가 이게 그런 걸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길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지금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몇 명 보지 않습니다만 이 영상을 본단 말은 그래도 주식을 살 만한 형편이 된단 말입니다. 형편이 되니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유튜브가 왜 이런 걸 갖다가 연관해서 보여주겠어요. 찾아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형편이 된단 말은 이런 걸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인데, 투자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단 사서 안 팔고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 심리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은 유동성 관리 스스로 체크해보고, 주식 뭐 된다고 해서 몰빵하지 말고 적당하게 비중 나눠서 잘 보유해 가면서, 목적은 그냥 장기간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래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보유를 할 때 좀 바꿔가면서 보유를 한다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순환매매입니까? 그냥 주식을 팔아라는 게 아니라, 주식은 항상 보유를 하는데 순환매매를 통해서 이번엔 이 종목을 보유하고 다음엔 저 종목을 보유하고 조금씩 팔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사이즈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걸 계속 보유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순환매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종목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 종목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유행이 되는, 돈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 계속 보유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사이즈가 그냥 한 종목 들고 가는 것보다 종목을 바꿔가면서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튼 기준금리가 올랐고요. 연말까지 2%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은 저보다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혹시 모를 파산의 위험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거.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가계 부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이를 버틸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한국제들은 돈을 안 띄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이 자꾸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산업 어떤 경쟁력을 갖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원히 이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 만약에 돈을 못 벌고 중국 기업들한테 추월을 당하고 국제 무대에서 자꾸 뒤로 이렇게 퇴출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우리 한국 가계부채 전면으로 들고 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우리 한국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참 참혹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좀 벌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한국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고 기업 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글로벌 자본들이 우리 한국을 잡아물려고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한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박살나겠죠.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금과 은입니다.
지금 주식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한데 금과 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지난 5년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이 돈 벌고 뭔 거 잘 모르겠고 이 새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새끼가 그러면 안 되잖아 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인들 경시하고 무시하고 자꾸 해서 한국에서 난 사업 안 할란다 자꾸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도 중국의 추월을 이게 따돌리고 살아남을까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부에서 국민들 자체가 반으로 날라져가지고 아이 그런 건 모르겠고 후일은 모르겠다 후일은 모르겠고 아, 지금이야 씨 뭐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자꾸 올라가면 기업 경쟁력이 뒤처졌을 때 우리나라 이 높은 가계부채 문제가 돼서 이 국제 글로벌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을 잡아먹는다 생각하면 정말로 참혹한 결과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안 온다고 보장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지만 세상은 항상 이 대중은 무시감 이쪽으로 가게 돼 있고 또 정치인들은 그 무시감을 따라서 쭉 표반을 놓고 흘러가기 때문에 참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이나 은도 보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